대전 구도심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까? 대전 은행동이 살아나려면 2015년 8월에 시작해서 2017년 7월까지 약 2년간 방영되었던 백종원의 3대 천왕 기억하시나요? 총 94회차에 걸쳐 373개 맛집이 소개되었었는데요. 종영 이후에 이 373개 맛집을 지역에 따라 메뉴에 따라 별도로 집계해서 한창 유행이던 수요 메시케나 테이스트리오드 맛있는 녀석들과 비교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3대 천왕에 나온 맛집 중에 대전 지역 맛집은 총 9번 나왔는데요. 일본식 카레 전문점 미세노 센세, 닭도리탕 맛집인 한영식당과 정식당, 오징어 두루치기 맛집인 광천식당, 소머리 국밥 맛집 선화동 실비식당, 삼계탕 전문점 금성삼계탕, 그리고 국수, 만두, 칼국수 종류의 스마일 분식, 개천식당, 고단백 식당이 그 맛집이었습니다. 당시에 시청자들은 편성과 섭외를 담당하는 PD가 국수나 칼국수 종류를 좋아해서 자꾸 면만 나온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대전에서만큼은 국수나 칼국수 맛집이 여러 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분식류 매장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많거든요. 라면과 김밥 등을 판매하는 종합 분식업종의 비율은 전체 음식업 중 3.6%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전국 평균보다 0.55%포인트 높습니다. 또 국수, 만두, 칼국수 전문점은 전체 3%로 전국 평균 2.1%보다 0.9%포인트 높고요. 토스트나 떡볶이 전문점도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며 시도급 랭킹에서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분식이 대전의 특성 업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대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전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성심당, 한화이글스, 엑스포, 카이스트, 정부청사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김밥, 칼국수 같은 얘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또 대전은 커피 전문점이 많아서 전체 음식업 중에 15%가 커피 전문점인데 전국 평균 13.2%에 비해 1.8%포인트가 높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세종,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커피 전문점 비율이 높은 지역이죠. 실제로 분위기 좋고 맛있는 카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아직 카페 거리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흥동이나 소재동의 카페 거리 비슷하게 조성은 했지만 특별히 이곳이 카페 거리인지 알아볼 수 없거나 검색도 안 되고 상권 단위의 마케팅도 하지 않으니까요. 대전 하면 커피가 생각나지 않듯이 커피 하면 대전이 생각나지는 않는 걸 보면 마케팅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역 컨설팅이나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전국에서 치킨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인데 정작 치맥 축제는 대구에서 한다고 말이죠. 대전도 분식과 커피가 강세지만 제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금세 다른 도시의 주도권을 뺏기고 부러워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대전의 특성과 키워야 할 업종 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전의 원도심, 은행동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은행동 상권의 경계는 조금 애매한 편인데요. 대전역을 나와 광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역전 시장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앙시장으로 연결되고 또 중앙시장을 가로질러 내려오면 대전천을 사이에 두고 은행동 상권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천을 경계로 대전 동구와 중구가 나뉘기 때문에 대전역부터 역전시장, 중앙시장까지는 동구에 포함되고 은행동 상권은 중구에 포함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로역 대로변을 기준으로 북단은 은행 선화동, 남단은 대흥동으로 나뉘는데 상권의 일부 영역이 애매하게 은행 선화동으로 포함되면서 상권은 하나인데 행정동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는 중구 은행 선화동, 중구 대흥동, 동구 중앙동이 도로와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권을 분할해 가고 있는 상권이 은행동 상권입니다. 행정구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 상권 주변에는 앞서 언급했던 3대 천왕의 9개 맛집 중 6개가 위치합니다. 3대 천왕에 나와야만 진짜 맛집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 오래된 맛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수는 10년, 한식은 7년 이상으로 평균 운영 연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긴 것으로 분석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권의 노후화로 비치면서 은행동 상권이 어려워진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구도심, 원도심이라는 말만 해도 그렇죠. 구도심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도심이었는데 라는 말이고, 원도심이라는 말은 원래는 도심이었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은 도심이 아니라거나 오래된 곳을 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이죠. 정부 청사와 대전시청이 서구 둔산동에 자리 잡으면서 대전의 무게 중심이 둔산동으로 이동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는데 2000년 이후로 20년이 넘게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부르며 부정적인 인식만 쌓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하락세를 걷는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이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자원이 투입되었고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 이 상권에 은흥정이 스카이로드라는 게 생깁니다. 길이 214m, 너비 13.3m, 높이 20m 규모의 초대형 LED 영상 아케이드 구조물이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초대형 구조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즉 캐노피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 현대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해서 대형마트에 가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다시 오지는 않는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로드도 멋있고 특이하긴 한데 이걸 설치한다고 상권을 떠난 소비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후 몇 년간 애몰단지처럼 여겨지다가 최근에는 철거에 대한 설문까지 했었죠.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설치한 것도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못했는데 그걸 다시 철거할지 말지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으니 시민들은 기가 찼을 겁니다. 당연히 철거보다는 잘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많았겠죠. 긍정적인 인식이어서가 아니라 철거에 대한 비용과 시간, 철거 기간 동안 상권이 또 정체기를 맞으면서 더 망가지는 게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은행동 상권은 이미 상처받고 어려워진 상태에서 각종 활성화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며 이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상권을 어떻게 살리면 되는데? 그런데 답은 이미 상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교통 중심지로 기능하는 대전역 주변이니 유동인구는 당연히 따르는 데다가 기본적인 편의성은 갖춘 대형 시장이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있죠. 또 상권에는 대전의 명물이자 국내 최대 제과점 성심당이 있습니다. 연간 60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월 평균 50억 원, 하루 평균 1.7억 원 꼴인데 그러기 위해 하루 10,000명 이상의 외부 고객을 상권으로 유입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차가 썩 편리하지는 않아서 도보로 유입되는 고객이 1만 명 이상입니다. 오래된 맛집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대전역과 가까워 유동성이 확보되고 전통시장은 주변 거주민과 외부 유입인구가 섞여 기본적인 활성도를 갖추고 있고 스카이로드처럼 볼만한 시설도 있고 백화점이나 쇼핑시설도 모자라지 않고 성심당 같은 상권의 앵커 시설이 어려운 때에도 계속 버텨줘서 상권의 유입력이 유지되고 있는 환경이 바로 은흥정이, 은행동 상권이라는 겁니다. 답이 보이시나요?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상상해 보면 됩니다. 아마 평일보다는 주말 유동인구가 많겠죠. 그래도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점점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시간대는 낮에서 오후에 사람이 많을 거고요. 주변 전통시장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아무래도 더 많겠지만 은흥정이 상권은 10대와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도심이라는 말은 30, 40대가 많다는 뜻이니까
30, 40대가 둔산동으로 옮겨갔다고 하면 이쪽은 1, 20대와 5, 60대를 잡으면 되는 거죠. 마침 상권에는 성심당 같은 미친 집객력을 보이는 가게도 있고 오래된 맛집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흥동 부근에는 분위기 좋고 맛있는 카페들도 있고 3D 프린팅 카페처럼 특이한 컨셉의 카페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상권은 성심당이 앵커 역할을 하지만 분식과 커피 업종이 유명하고 쇼핑을 하기에도 충분한 상권으로 기능하겠죠. 아마 색을 잘 입힐 수만 있다면 예전보다 더 큰 위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손님을 모으기에 훨씬 유리해졌으니까요. 상권에는 공사 중인 가게들이 꽤 눈에 띕니다. 21년에는 주요 매장들이 가게를 빼면서 황량하기까지 했었는데 바닥을 찍으면 올라온다는 말처럼 코로나로 바닥을 찍더니 이제 오랜 침체기를 깨고 반등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제철 재료로 히트를 치면서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제거와 관련 있는 분야들로 서서히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성심당처럼 은행동도 상권의 성격을 확립해 가면서 잘하는 것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달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전 은행동 상권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